개방성이 높은 현대사회의 유명한 셀럽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BTS의 RM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개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개방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통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개방성에 대한 심화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방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의 개방성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하죠? 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를 보신 분 계시죠? 이 삼체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보신 분들은요, 개방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독자님들께서 제 의견에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삼체 봤는데 진짜 재미없더라, 내 취향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체가 재미가 없긴 없다, 하지만 삼체의 내용을 이해는 하겠다, 이런 분들도 개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체를 봤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보겠더라 하는 분들은 개방성이 낮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작가죠. 류에신 작가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삼체는요,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영화이긴 합니다. 중국 문화혁명 시대가 앞에 나오죠. 외계 생명체인 삼체와 접촉을 하게 되죠.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법칙과 양자역학 이런 내용들이 막 비벼져서 영화 속에 나옵니다. 류이신 작가는 화력발전소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밤에 SF 소설을 썼습니다. 공학적 사고와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철학적 사유까지 넣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삼체입니다. 그의 개방성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삼체는 류이신 작가의 높은 개방성,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창의적 상상력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류이신 작가처럼 개방성이 높으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문화, 새로운 아이디어에 거부감이 적고요,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이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깊이 있는 대화와 관계 형성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심이 많고요, 깊이 있는 대화를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비슷한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가 있죠. 넷째, 자신만의 내적 세계를 풍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술, 철학, 문학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적 세계, 내적 세계가 풍요로워지고요, 외적 세계, 현실적인 부분에 덜 의존하게 되는 이런 장점을 갖게 됩니다. 개방성이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너무 큰 그림만 보다 보니 당장 해야 될 세세한 일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지나친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요, 걱정이 많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다 보니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이런 우유부단함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도 있죠. 셋째, 사회적 규범이나 사회의 인습에 도전을 하고 바꾸려 들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꼭 단점은 아니에요. 창작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전통과 인습을 거부하는 사상적 반골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방성이 높은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독자님들께 개방성을 높여보면 어떨까라고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방성을 높이는 거는 우리 삶에 큰 가치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장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침범할 수 없는 자신만의 내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뭐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못 갔다, 연봉이 높지 않다, 우리 집이 아파트 평수가 적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의 삶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술과 문학, 철학을 감상하고 논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개방성으로 무언가를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은 커다란 또 재능이고요. 갈매기 기억나시죠? 인간은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실존적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나의 삶을 좀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요. 단순히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개방성 별로 높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얘기 들으시면 개방성 높이고 싶으실 겁니다. 자,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매력적입니다. 역사 속 인물 제가 찾아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막 절세 미녀로 알고 있죠. 한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빼어난 미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같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요, 그녀의 지적 매력과 높은 개방성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9개 언어에 능통했고요. 수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철학 등의 학문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뛰어난 화술을 가졌고요. 엄청난 정치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죠. 그녀의 박학다식함과 높은 호기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은 지금 말하는 개방성이 높다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했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의 교육입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단순히 술자리에서 웃음을 판 것이 아니고요. 예술적 소양을 갖춘 전문인들이었죠. 그들은 검은고를 뜯고 시를 읊고 또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양반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여성들이었죠. 기생들이 받았던 종합적인 예술 교육은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죠. 자, 우리 생각나는 유명한 기생 누가 있으세요? 황진이죠. 실존 인물입니다. 가야금 연주에 능했고요. 시조에 능했죠. 청상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하리. 유명한 시조죠. 명월은 황진이를 얘기합니다. 황진이가 단순히 예뻐서 유명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녀의 지적 매력과 예술적 재능으로 유명했죠. 도도했던 벽계수 꼬셨죠. 서경덕과는 평생토록 정신적 교감을 나눴죠. 지족선사 꼬시려다가 실패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현대사회의 유명한 셀럽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BTS의 RM입니다. RM은요, 아이돌 활동 말고도 미술, 문학, 철학, 또 영어도 굉장히 잘하죠. 다방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RM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2018년 유엔에서 연설도 했죠. 대단합니다. 그의 솔로 앨범 인디고를 보면요, 미술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노래에 녹여냈죠. 시각예술과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개방성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개방성의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서 현실을 잊는 거죠. 끊임없는 가능성을 탐색하느라 결정을 못 내릴 때도 있고요. 비관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삶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상 실행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는 거죠. 계속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개방성이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심리학 용어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개방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는 긍정적인 개방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개방성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성이라는 것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죠. 혹시 내가 부정적 개방성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내 생각이 현실과 이어져 있는가? 둘째,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세 번째, 나의 사고가 나의 삶,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나의 개방성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긍정적인 개방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은 무엇인지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소설, 역사, 과학, 철학, 인문 등등이죠.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문해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또 안 읽게 되는 거죠. 일정 수준의 문해력을 갖춘 사람들은요, 책을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책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재미가 있고요. 또 과거에 읽었던 책의 내용들과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책의 내용들이 연결되고 통합되면서 나의 세계가 확장이 되고 또 나 자신도 점점 더 똑똑해지죠. 개방성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든가, 새로운 장소에 간다든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든가, 이 모든 것이 개방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낯설고 꺼려질 수 있지만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상의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왜 하늘은 파랄까? 왜 이 영화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왜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좋아할까? 이런 습관은 나의 호기심을 키우고요. 더 깊이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다른 관점을 보는 연습입니다. 뉴스라든가 시사 이슈가 있을 때 의도적으로 반대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저들은 저렇게 생각할까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사고의 유연성이 키워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술의 작품을 감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음악, 미술, 영화, 박물관, 전시회 이런 곳을 다니라는 거죠. 물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그냥 보고 느껴라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첫 걸음이 되고 그 걸음이 점점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개방성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평소에 만나지 않았던 다양한 직업, 나이,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온라인상에서 소통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얘기는 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죠. 저만 해도 의과대학 나와서 전문의 되고 의사생활 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80%는 다 의사들이었거든요.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이메일도 주고받고 대화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출판사 편집자들이라든가 타 유튜브 출연을 할 때 관계자들이라든가 강연 영상을 찍을 때 PD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니까 정말 새로운 세계의 지평이 열리더라고요. 자,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6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개방성은 단순히 성격 특성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지평을 여는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만이 세계를 구축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나의 풍요로운 내적 세계는 어떤 외적인 성공 혹은 외부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은 나만의 근원적인 자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긍정적인 개방성을 높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